지방은 떨어지고 서울 외곽은 떨어지고 강북은 떨어져도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요새 그냥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룰 때 많은데 하도 거짓말 많이 해서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강남 어떤가? 집값 내릴까 오를까? 갸우뚱. 서초 반등했다. 강남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용산, 뭐 강북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 이런 거보다 서초 이렇게 반등했다. 상승폭 키운 서초, 제동 걸린 강북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따러 간다. 기사 보면 맨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노도강, 금강군 떨어지는데 강남은 굳건하다. 그래서 굳건한가 봐야 되겠죠. 집값이 올라간다. 이번에 또 뛰었던 것 같은 경우 보면은 서초가 지금 갭투기가 최다다. 자, 사실 이쪽은 갭투기 많이 들어가고 있죠. 특히 고가 전세 대출 보증 중단 안 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 뜨니까 또 바로 갭투기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들겠죠. 하지만 보증이 중단 안 된다 뿐이지 대출을 더 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나마 그 임차인들이 안전해지니까 조금 고가도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지 대출을 막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 고가 전세가 많아서 동남권 전세 수급 지수는 서울 권역 중에서 97.0으로 가장 낮았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전세가 계속 오르고 강남 3구는 학군도 좋기 때문에 계속 찾아요 하면서 갭투기 막 유도하죠. 그래서 다음 세입자 그렇게 높여서 받을 수 있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갭투기의 대부분은 뭐다? 사실상 주인 전세 또는 그냥 안 팔리니까 사실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전세 살아주는 조건 혹은 부모 돈으로 살면서 부모가 전세에 들어가서 사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부담부 증여 형식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산다. 그러니까 갭투기 비중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서 똘똘한 채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는 없다. 신고가 이어지는 강남 아파트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또 이번에 지난 10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억 5천이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층수도 더 낮은데? 근데 신고가 이어지진 않죠.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아리팍. 뭐 아리팍 사시는 분들이 다 사기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임팩트 있게 사기친 인간이 한 명 있었죠. 남의 집 가지고도 장난치시고 모 조합장님. 그러면서 하락기에도 강남 3구 아파트는 덜 떨어지고 덜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심 교수 형 자꾸 사기치지 마라이. 하락기에 강남이 더 많이 떨어지죠. 왜? 더 많이 올랐으니까. 하다못해 얼마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생각해봐도 어때요? 강남은 40%, 50% 떨어졌는데 왜? 그만큼 거품 꼈으니까. 거품 낀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강남이 더 떨어져요. 무슨 하락기에 덜 떨어지고 상승기에 더 올라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비과세 상향되면 갈아타기가 활성화되면은 강남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비과세 상향보다 더 센 게 뭐예요? 갈아타기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갈아타기. 팔고 사야 되죠. 왜? 예전엔 사고 파는 게 됐는데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2년일 땐 가능했는데 지금 6개월이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거의 힘들다. 팔고 사야 되죠. 팔려야 사지. 근데 안 팔리는데 강남부터 안 팔리고 강남 외지역이 안 팔리는 것도 강남한테 타격이 크다. 왜? 팔고 사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는 강남이 최상위권이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팔려야지. 특히 다주택자들 여러 채 정리하고 똘똘한 채 가려면은 여러 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팔려요. 고작 요거 하나 때문에 강남 아파트값 더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인간, 이 인간 자꾸 교수 표현하는데 이 사람 은행권 전문가죠. 은행권 전문가들 리먼 때 다 박살났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와서 설치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 이게 플러스 요인이면은 요건 플러스 1짜리 요인이고 마이너스 10짜리 요인, 마이너스 20짜리 요인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고 대출 4에서 5% 선에서 맞춘다. 요거 두 가지가 더 큰데 플러스 1 요인 가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런 데만 찝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얼마 안 올랐죠. 오히려 최근엔 얘는 떨어졌다. 그러면서 강남 3구 신고가 이유는 신통기획 때문이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면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신통기획은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재건축에서 임대 비중 조금 줄인 건데 강남에 절대 임대 안 들어간다면서요. 신통기획한다니까 엄청 잘 들어가네. 이게 언론의 폐해다. 집값 하락 안정화하는데 강남은 아직 오른다. 진원지인 강남의 하락세가 뚜렷해져야 되는데 강남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상승률 떨어지고 일부 지역 강남도 상승률 떨어지고 있는데 서초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잠깐 오른 거 가지고 그 난리 치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이르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강남 그래서 직접 봅시다. 매매 수급 동향 이미 100 밑으로 떨어진 지 한참 됐죠. 강남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세 수급 동향은 최하고 팔자 후폭풍 나오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 팔고 가격 떨어진 건 다 얘기 빼놓고 비싸게 신고가 찍은 거는 10월 거까지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나와야 되냐? 나오고 있죠. 강남, 서초도 계속 떨어지다가 요번에 요만큼 오른 거예요. 그것도 2주 전만큼 0.02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요때도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마찬가지고 여기도 잠깐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추세 나오죠. 이거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요것만 보고 요때 또 송파 전세가 폭등한다고 해야죠. 전세가율 자체도 갭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이주 수요니 뭐니 해가지고 전세가 조금 올려서 전세가율 조금 올린 정도고 그것도 7월에 치는 거는 바뀐 것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강남 쪽은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근데 전세는 지금 강남 쪽이 제일 안 좋대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전세가율이 올랐다는 건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매매 거래량 외지인들 안 들어와요. 갈아타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외지인 투기 수요라고 하지만 강남은 중심이고 똘똘한 채니까 외지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갈아타기로 팔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 갈아타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더 올라요? 그리고 법인 했던 것들 싹 다 팔고 있다. 열심히. 특히 이럴 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법인 양도세. 그 다음에 이때 뭐예요? 종부세 나오기 전에 떠넘긴 거다 다. 배보다 배꼽 더 큰 증여 폭증하는데 9.13 나오고 뭐 증여 다 했다. 그러더니 증여 또 나오고 증여 이번에야말로 다 했다. 이제 매물 없다. 매물 늘어났잖아요. 보유세는 계속 올라갈 거고. 집 안 팔고 증여한다고 하는데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래는 계속 안 되고 있고. 하락 비중은 지난달 38.9%에서 이번 달 50%까지 올라갔다. 물론 신고된 거래에 한해서. 신고가 비중이 떨어지고 하락가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냐? 자, 강남 안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대충 뒤져봐도 이만큼 나옵니다. 반포주공 1탄지 이런 것들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아파트는 떨어져도 똘똘한 채는 오른다는데 똘똘한 채죠. 반포주공 1단지. 반포자이.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말고 떨어지는 거 봐봐라. 지금 뭐 강남 쪽에는 적게는 뭐 5천 떨어진 데도 있지만 크게는 3억까지 떨어지고 있고 계속 올라간다는 서초 6억 7천 떨어진 거 있죠. 최근 거래. 그 다음에 송파, 잠실 리센츠, 헬리오시티 이런 것들 쭉쭉 떨어지고 있죠.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올해 거래량 1, 2, 3위 뽑았는데 10월 이후 거래 안 되고 10억 8,500에 거래됐는데 호가 더 낮죠. 음마 24억 2천. 호가는 더 높네요. 그러니까 8월 이후 거래 안 되죠. 뭐 신통기획 이런 거 해가지고 싸게 안 내놓고 있겠죠. 대치 2단지 12억 4,500 더 비싸게 내놓고 있죠. 그런데 거래는 9월 이후 안 되고 있다. 갭은 엄청나게 벌어졌죠. 물론 얘네는 대부분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서초 아리팍 45억 찍었는데 최고가가 42억이에요. 지금 매물 중에서. 이게 제대로 된 정상 신고가가 맞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계속 이렇게 서초 이번에 상승률 엄청 높아졌다. 36억 6천, 45억 계속 신고가 찍고 있다. 매물이 이런데 왜 이 가격이 거래가 되죠? 서초 쪽에 분명히 띄우기 세력이 있다 지금. 거래량 1, 2, 3위 뽑았는데 또 여기가 1위네? 어떻게? 전세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갭은 엄청나게 벌어졌고. 송파 거래량 1, 2, 3위 24억 5천까지 찍었는데 22억 22억 천. 그리고 호가는 22억 3천. 25억 2천까지 찍었는데 22억 23억 23억. 그리고 최고가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거래 10월 이후 끊겼죠.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리센츠 다 유명한 데죠. 리센츠 어때요? 26억 2천까지 찍고 26억 찍고 막 그러더니 24억 5천. 나온 것도 24억 8천. 어딜 봐서 강남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굳건하게 뭘 굳건해요. 몇 개 신고가 찍은 단지만 골라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고 싶은 거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보면. 갭 많이 벌어졌죠. 한참 떨어져야 된다. 거래 현황 막 뚝뚝 떨어진데 몇 개 찍어보면은 31억 8천 여기 떨어지는데 많죠. 22억 5천까지 찍었다 19억 5천 떨어지고 19억 2천 500 19억 4천 이렇게 찍던 게 지금 18억. 많이 나온다. 그리고 강남에서는 뭐 매물 안 내놓은 척 똘똘한 채 가지고 있는 척 하더니 강남, 서초, 송파 다 봐봐요. 매물 쭉쭉 늘어나고 있지. 전월세 합쳐서도 쭉쭉 늘어나고 있죠. 전세, 월세 다 늘어나고 있고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저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죠 지금. 안 떨어지고 안 팔고 있어요. 수요가 많고 공급은 없고 다주택자 집 안 팔고 증여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강남은 아직 오르고 있어요. 강남의 하락세가 뚜렷하지 않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없어지고 공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매물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건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들만 골라서 할 수가 있냐. 아무리 집값 떨어지는 게 싫어도 저 정도 되면 사기 아니에요 사기? 언론이 사기치고 있다. 전문가들이 사기치고 있고 내년에 공급 부족이래요. 올해 공급 과잉이었네 그럼? 올해 왜 올랐어요? 내년에 뭐 엄청 많이 떨어져요? 강남은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요. 왜? 부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순공급이 적다고 그랬죠. 공급은 많았는데 어디서 다 부쉈겠어요. 강남 재건축에서 부쉈지. 왜? 강남이 재건축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공급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서울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량 줄어드는 것도 얼마 줄지도 않죠. 그런데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23년부터 또 공급 나오고 입주되고 분양되고 재건축 막아서 공급이 안 된대요. 재건축 많은 지역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인허가도 제일 많았어요. 기존 두 정부에 따져보면 맨날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안 된다, 안전진단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만 했지 되는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인허가가 줄어들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 올라갈 것이다, 가정만 했지 막상 데이터를 보여주질 않는다. 근데 데이터는 이번 정부에서 서울 인허가 가장 많았고 서울 입주도 가장 많았고, 그런데 멸실이 많았다는 거는 재건축 인허가도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규제를 하더라도 재건축 할 만큼 하는데 더 많은 수익을 달라, 이 얘기잖아요. 안 되니까. 잘만 되고 있는데 왜 잘만 되고 있어요? 재건축 가능한 단지들이 늘어났으니까, 재건축 연한 완화로.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강남은 안 떨어져요. 강남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지금. 보유세 못 버틴다고 전세가 올린다. 전세시장 강남이 최악이죠. 폭탄만 들어오고 있고, 전세가 올린다고 하는데 전세가 이미 떨어지고 있고, 강남 쪽은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돈줄이 쪼이면은 어디가 제일 위험하겠어요? 무리하게 돈 빌린 데부터 위험하지. 근데 강남은 교육 때문에 무리하게 돈 빌린 사람들 많죠. 오히려 금리 올라가면 제일 위험한 지역들이 학군 지역들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학군 지역이니까 수요가 많아서 들어오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니들이 전세값을 얼마 올려놨는데. 결론, 강남 3구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진다. 그것도 많이. 그런데 강남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 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간다는 명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다. 신고가 찍은 단지들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유명한 전쟁 사진 있죠. 미군이 포로한테 이렇게 머리에 총을 대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다, 막 협박하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에서 찍었을 땐 그런데 이쪽에서 찍으면은 물을 먹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물 먹이는 동안 도망갈까봐 인권 유린하고 있는 거 아니고 물 주고 있는 사진이었다. 근데 여기만 찍어서 인권 유린인 척 이야기하는 그런 사진 예전에 유명했었죠. 똑같은 상황이다. 요것만 보여주고 있다. 요 부분만. 그런데 막상 강남 보면 어때요? 다른 지역 노원 뭐 몇천씩 떨어지고, 강북 몇천씩 떨어지고, 많아야 2억 떨어지고 있을 때 강남 쪽은 6억씩 떨어지는 데도 있다. 어디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냐? 마지막 발악 중이다. 속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